Three, two, one.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879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탈곡기의 소녀가장 민원련의 홍보 콘텐츠 팀 활동가 김나래입니다. 방송 모니터 담당자 공시영입니다. 꾸벅. 네. 오늘은 제가 이게 시영님이랑 방송한 건 아니었고요. 지나가면서 살짝 스포를 했던 방송이었어요. MBN 종편 재승인이 취소까지 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제가 얘기 살짝 해드렸었는데 과연 뭐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딱히 많이 보진 못했어서.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이게 자본시장법이랑 상법을 위반한 MBN 임원들이 실형 선고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정말 간단하게 결과만 이야기해서 그런데요. 실은 약 10년 전 종편 채널들 생기던 시절로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2011년 이 사건의 시초부터 좀 공시영 활동가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 네. 네, 이게 종편 탄생할 때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네네. 종편 탄생할 때 최소 자본금 출자를 3천억 원을 하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거를 이제 그 사업자들을 줄이기 위해서 네네. 넣은 조항인데 종편 주식 3천억 원을 사줄 사람을 이제 모집하라는 뜻이죠. 네, 그쵸. 근데 MBN이 이걸 어떻게 모았냐면 임직원들이 은행에서 약 600억 원의 대출을 따로 받습니다. 임직원 한 20명 정도가. 네네. 그리고 그걸로 MBN 주식을 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MBN이 은행 주식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자기 주식을 산 건데, 그쵸. 네, 그거를 이제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차명 거래를 한 거죠. 그쵸. 그렇게 네. 되면 이게 뭐 제가 선고 내용을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불법으로 자금 충당한 걸로 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히 불법인데, 네네. 이거 자기 주식 취득행위라고 해요. 게다가 이거 재무제표에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엄청 큰데. 네, 회계 조작도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두 가지 혐의로 유죄가 선고가 된 겁니다. 갑자기 회계 조작하니까 또 정의연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MBN이 얼마나 난리 쳤었는지. 네, 기사가 한 30개 미만이더라고요. 이 사건은. 네, 한겨레 경향이나 뭐 미디어오늘 정도만 보도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네. 역시 제가 언론 보도가 많이 안 난 게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이거 오늘 공시영 활동가를 모시고 이제 방송을 진행하는 건 저희 민원련이 MBN 이 문제에 관련해서 논평을 하나 냈어요. 그 논평 쓴 사람이 공시영 활동가인데요. 이 논평 내용을 보니까요. 이 차명거래 의혹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조, 언론인권센터로 구성된 종편승인검증 TF가 2013년에 이미 지적을 한 바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네, 있는 것 같다. 충분히 의심해볼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이거 뭐 거의 묵살을 당했다고 해요. 이후로 MBN 차명거래 의혹 다뤄진 적 없나요? 제가 방송 모니터 담당자인데 네. 논평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 논평을 다 시영님이 써요. 그리고 얼마 전에 청와대 분수업도 갔다 왔잖아요. 그러게요. 발언 찬으로 잡았어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데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뭐 논평에 제가 그렇게 쓰긴 했지만 이제 네. 종편 자본금이 제대로 모였는지 이 문제는 이제 종편 개국 초기에 이슈화를 시키려다가 실패한 거고요. 네네. 네, 실패한 거고 2017년에 재승인 받을 때는 MBN이 광고 영업을 담당하는 미디어랩이 그 MBN 프로그램 재방송 시간이나 그 광고 협찬 같은 걸 MBN 쪽이 네네. 팔았다는 이게 내부 영업일지로 발견이 돼가지고 과징금 2억 4천만 원을 먹은 사건이 있었어요. 네네. 그게 약간 지난 재승인 때는 이게 좀 시끄러웠고 네네. 근데 방통위가 재승인을 무사 통과해줬죠. 네. 지금 나오는 이제 차명거래 의혹은 2019년에 증권가 찌라시로 돌던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방통위도 그때 이 찌라시를 보고서 조사 문건을 내부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상부에 보고까지 했는데 이걸 19년 말까지 공개를 안 했어요. 아, 네네. 네, 그리고 19년 중순쯤에서 이제 금융당국이 조사에 들어가가지고 네. 증권선물위원회에 넘기기 직전에 이제 한겨레랑 경향이 그거를 조사 사실을 파악하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네네. 이제 공소시효가 간당간당한 상황에서 고발이 된 거죠, 이제 결국.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건이 2011년에 이뤄졌던 사건인데 뭔가 문제화를 해가지고 제대로 대대적으로 조사가 들어가는 거는 거진 한 7년 걸렸다고 저희가 보면 네, 되는 그죠. 건가요? 그동안은 이제 사실 뭐 조사를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모르겠지만 봐준 거죠, 사실상. 사실상 종편 봐주기였다, MBN 봐주기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공시영 활동가가 이야기를 해준 것처럼 한겨레랑 경향신문 요 정도에서 보도를 하고, 물론 뭐 그거 받아 써가지고 쓴 뭐 인터넷 매체나 다른 언론들이 있긴 하겠지만요. 결과적으로는 MBN의 이런 뭐라 그럴까요? 불법 자금 충당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짚고 넘어갔던 언론이 없었어요. 근데 네, 사실 언론이 제일 큰 문제인데 언론들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면은 최근에 몇몇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검찰이 진짜 나쁜 놈인가 그쵸. 이러고 수사 들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네. 그런 여론들이 또 그쵸. 수사에 압력이 되기도 하고. 검찰이 뭔가 수사할 때 여론이 굉장히 큰 압력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MBN의 불법 자금 충당 문제 충분히 언론에서 크게 다뤄봐야 할 문제인데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같은 언론이라서 그냥 안 써주는 건가? 라는 생각이 시민 입장에선 당연히 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뭐 여튼 언론이 이렇게 써주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이 600억 원이 어떤 규모냐면은 정현의 자산 규모가 26억이에요. 지금 몇 배죠 그러면? 그러니까 거의 30배, 30배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정의원 못 잡아먹어서 안 다리더니 모든 언론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엄청 쪼아대더니 지금 뭐 정정보도 쏟아지고 있죠. 뭐 기사 삭제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막상 MBN은 그렇게 불법 자금 충당 이렇게 큰 금액을 가지고, 큰 금액도 큰 금액이지만 일단 불법으로 했다라는 점, 종편 재승인 충분히 취소될 만한 사유인데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좀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언론뿐만이 아니라 지금 결과적으로는 정부도 그렇고 관련 기관들도 다 봐주기를 해온 거잖아요. 네. 그쵸? 그런데 이렇게 봐주기를 해온 종편인데 이쯤 되면 의심이 드는 거예요. 과연 MBN만 이렇게 봐주기의 역사가 길까? 다른 종편들 같이 출범했던, 비슷한 시기에 출범을 했던 TV조선, 채널A, JTBC 이 3사에 대해서도 분명 뭔가 봐주기 역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이제 금액은 작지만 네네. 채널A에도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아, 네네. 그 채널A에 투자한 기업 중에 우리인테크라는 중소기업이 있어요. 네네. 이 중소기업이 순이익이 4억 8천에 부채가 31억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네네. 근데 갑자기 자본금 납입 기한 하루 전에 채널A에 자본금 납입 기한 하루 전에 채널A 주식 30억 원치를 삽니다. 그렇게 그리고- 돈도 없는 기업이? 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팔아요. 응? 알고 봤더니 종편 출범 실무자인 그 동아일보의 팀장 가족이 우리인테크의 대표이사였던 거예요. 그럼 이것도 굉장히 큰 불법적인 문제 아닌가요? 네, 그리고 이게 또 하나 걸리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이번에 그 종편 자본금 납입할 때 네네. 그 중에 30% 이상이 모기업에서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 30억을 합하면 30%가 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것도 좀 걸렸는데, 근데 검찰은 이 30억 원이 동아일보에서 나왔다는 걸 확인을 해놓고 그 차명 투자가 아니라면서 무혐의 처리를 합니다. 이게 왜 무혐의가 나오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뭐를 기소할지, 이것도 뭐를 수사하고 뭐를 기소할지, 사실 이게 되게 검찰의 가장 큰 권력인데 유감없이 그 권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사례죠. 근데 지금 어쨌거나 채널A가 뭐 조건이 달려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종편 재승인 통과된 거잖아요. 일단은 통과가 된 건데 지금. 2번이나 통과를 했죠. 네. 재승인은. 지금 저는 시영님의 눈을 같이 이렇게 바로 아이 컨택을 하잖아요. 엄청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네, 웃음이 좀 나네요. 채널A 지금 종편 재승인 뭐 일단 넘어가긴 했지만 이것도 충분히 공론화를 해서 재승인 취소 사유로 저희는 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저는 갑자기 드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뭐 MBN 수사를 안 했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채널A 지금 당장은 재승인 심사 뭐 조건이 달려있긴 하지만 통과가 된 상황에서 뭐 이것도 추후에 저희가 충분히 공론화를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채널A뿐만 아니라 TV조선도 그래요? 사례가 있어요. 네네. TV조선이 이제 수원대재단
있거든요. 수원대학교 재단. 네, 수원대학교 재단이 고은학원인데 네. 여기서 50억 원 투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네. 고은학원이 이 과정에서 장학금지급용으로 정부가 그 사학재단에다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어요. 학교발전기금이라고 하는데 네네네네. 그걸 써가지고 50억 원 주식을 산 겁니다. TV조선에.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거는 수원대 재단이 걸리는 사건인데 네. 그래서 학교 발전기금 이거 회수해라. 그래서 그렇죠. 학교 발전기금인데 왜 TV조선에다 돈을 주는 거냐고 이해가 또 안 되네. 네. 네, 그래서 이 불법 상태를 해소한다고 해서 고은학원이 TV조선 주식을 다시 조선일보에다가 팔게 되는데 네네. 근데 고은학원 회계 자료를 보면은 네. 이 주식은 32억으로 내부 가치 평가가 돼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17억 약 손해를 본 건데 조선일보는 이걸 50억에 그대로 사줍니다. 그럼 고은학원이 엄청난 손해를 지금 입은 거 아닌가요? 근데 알고 봤더니 고은학원 이사장이 바로 고은학원 손해가 아니라 그렇죠. 조선일보 손해가 손해. 네. 네, 알고 봤더니 고은학원 이사장이 바로 TV조선 대표이사 방정호의 장인이었던 거예요. 시영일보 찍기 전에 방실가 얘기했는데 또 이렇게 방실가 얘기가 나오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바이백 이면 계약이 있거나 네네. 아니면 조선일보의 배임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지금 고발까지 된 상태인데요. 네네. 이 수사가 과연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직도 감감무소식이고요. 방통위도 여기다가 법률 자문을 받아놨거든요. 네. 재승인 앞두고. 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통과가 돼버리는 거죠. 그쵸? 이런 거 뭐 문제를 밝히고 어떻게 수사를 하고 결과가 나와야지 될 텐데 그런 거 없이 계속 감감무소식인데다가 무혐의 뭐 채널A 무혐의에다가 TV조선은 뭐 수사를 하고 있는지 마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진짜 답답하네요. 그래서 종편 봐주기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네네. 그런 얘기에서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TV조선이랑 채널A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종편 봐주기의 역사가 굉장히 길었다 이런 지점 좀 아쉽게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이번에 그래도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는 시점이 곧 다가오잖아요. 왜냐면 MBN 재승인 심사기간 11월쯤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MBN 임원들이 유죄 선고까지 받은 마당에 종편 재승인 허가를 해주지 않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를 좀 걸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재승인 허가를 해주면은 정말 끔찍한 일이겠죠. 그쵸. 왜냐면 이거 지금 유죄 선고까지 다 받았고 그 당시에 종편이 태어날 때부터 얘네 MBN은 실제적으로 나오면 안 됐던 기업이었던 건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자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지금도 방통위가 승인 취소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맞아. 영업 정지나 그러니까 광고 중지를 먹인다는 그런 소문이 있거든요. 소문인 거죠? 네, 소문인 거죠.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재승인 취소는 너무 부담되니까 영업 정지 정도에서 그치지 않겠느냐. 물론 영업 정지도 그 사이 수익을 못 낸다는 얘기니까 네. 굉장히 중징계이긴 한데 이번 경우는 아예 종편 채널 시작부터 잘못된 거거든요. 그쵸. 그 설립 과정에서부터. 근데도 재승인 취소를 못 시킨다. 이거는 그럼 방통위 왜 있어? 라는 생각이 저는 바로 드는데요. 네, 방통위가 방송사를 승인만 해주고 이렇게 승인 취소를 못 시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방통위가 이제 기존 방송들의 신규 경쟁자가 못 들어오게 네. 사다리만 치워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 공공기관이 규제 장벽을 쌓는다는 게 뭐냐면은 신규 사업자가 그만큼 진입하기는 어려워지는데 그쵸. 대신에 규제를 빡세게 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네. 그런데 규제 체계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잘못했을 때 맞는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잘못하면은 그거에 맞는 규제를 충분하게 할 줄 알아야지 그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겠죠? 네, 근데 규제는 안 하고 이제 승인권만 행사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요. 가끔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이 남들 눈치 안 보고 독재하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방통위를 압박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송 사업자 꽂아놓고 나중에 그 상태는 해소할 수 없게 되는 이런 문제가 영원히 해결 못한다 이런 소리거든요. 네. 그런 지점에서 좀 굉장히 걱정되고 그래서 더욱더 방통위에서 본인들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MBN 종편 재승인 취소 사유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 한편으로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MBN 갑자기 종편 재승인 취소해버리면은 그 MBN에 속해 있던 그 직원들은 어떻게 하냐 기자나 PD들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은 좀 혼란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문제 삼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예측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문제일 것 같긴 해요. MBN이 뭐 작은 회사도 아니고 우리 종편 4사 중에 하나인 회사인데 이 지점에 대해서 좀 공시영 활동가가 이야기를 해주면서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MBN이 재승인 취소되면은 바로 망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사업자를 모집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그 사주가 변경되는 네, 건가요? 사주를 변경해서 계속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은 TVN처럼 이제 프로그램 그쵸. 시사 보도 공급자를 할 같은 수도 거를 있는, 하지 않고. 보도만 못하게 되는 거일 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보도 전문 채널로 또 승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MBN이 그 전에도 보도 전문 채널이었잖아요. 그런 네, 지점을 종편. 생각해보면은 종편 재승인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여러 경우의 수로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뭔가 물론 인원 감축되긴 하겠죠. 뭐 그런 감축되긴 문제가 있긴 하는데 하겠지만 방송사로서 굉장히 여러 경우의 수를 가질 수는 있겠다. 뭐 이 정도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죠. 재승인 취소한다고 이제 그 방송사가 곧바로 망하는 건 아닙니다. 뭐 좀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11월 종편 재승인 심사 때까지 민원련이 계속 이 사건을 주시해서 이야기해야죠. 당연히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이거를 공론화해서 시민분들한테 널리 알려드리는 것도 저희 민원련의 역할인 것 같아요. 이 방송 보시고 이게 보도가 많이 안 나오니까 주변에서 많이들 모르실 텐데 시청자분들도 널리 이런 문제가 있다 퍼뜨려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네.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뭐 더 하시고 싶은 말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럼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거는 그 엄제이 활동가랑 함께 읽었던 그 방통위원 그거 취소해달라. 문재인 대통령께 저희가 그 방통위원 승인 취소가 아니라 허가하지 않아달라라고 임명 거부권 행사 요청했던 방송인데 그거 마저 같이 시영님이랑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좀 가져왔어요. 투웨이브 박미정님 거부터 읽어드릴까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그 발언 한 거. 아니 왜냐면 저희끼리 되게 놀렸다 그럴 때까 되게 박수를 쳐줬어요. 거기서 발언한 거를 또 어떤 길거리에서 1인 미디어 하시는 유튜버 분이 찍어가지고 올려주셨는데 굉장히 성토를 잘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큰 목소리로 쩌렁쩌렁하게 이해가 잘 가도록 왜 이 방통위원 김효재 씨랑을 이제 임명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설명을 잘 해줬어요. 근데 본인은 좀 부끄러우신가 봐요. 그거야 뭐 미리 써준 거 읽었으니까 또박또박한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왜요? 그것도 못하면 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알았어요. 빨리 읽어보세요. 투웨이브 박미정님 거. 네, 투어이브 박미정님. 미통당에게 뭘 바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상식도 없고 예의도 없고. 오늘 기자회견 때 참석하고 싶었는데 요즘 오후에 수업하는 게 있어서 참석을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못 봐서 아쉽다고 하셨고요. 근데 꼭 방통위원을 꼭 이렇게 여야 추천받아야 하나요? 그냥 전문가들 중 공정하게 추천받아서 선정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줄기차게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투웨이브 박미정님이 공시영 활동가 못 뵈서 굉장히 아쉽다고 했는데 뭔가 수업을 들으시나 봐요. 어떤 수업이신지 되게 궁금하고 지금 시영님이 말한 것처럼 저희도 이거 방통위원 어떻게 선정할 거냐에 대해서 되게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얼굴 올리는 데는 여야합이 잘 되잖아요. 뭐 방통위원 추천권도 그렇게 되겠죠. 그런 거겠죠. 네, 몰라. 위험한 발언을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나들이 님께서 조선방송 지키려고 추천한 것이지 지금 MBN 심사부터 막으려고 할 것임이라고 해주셨는데 그것처럼 저희도 실제로 그 김효재 씨 같은 분 추천한 이유로 생각할 때 종편의 어떤 사수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분을 추천한 건 아니겠느냐라는 저희도 강한 의혹을 가졌었죠. 뭐 네, 그러니까 방통위원은 합의제 기구인데 가서 난장판을 만들라 이거죠. 발언이 너무 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네? 아닌가요? 그런가요? 네.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팟빵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팟빵에 뭐 따로 댓글은 없었고요. 흑토마님이 2000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외전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앞날 걱정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이거 방금 말한 그 시영님 나온 방송에서 2000캐시를 후원해주신 거였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내일 방송 원래 시영님이랑 진행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돼가지고 다음 주쯤에는 꼭 같이 방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좀 보고서 쓰는 게 길어져가지고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나올 수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부동산 정책 이야기로 조만간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공시영 활동가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부동산 정책 문제 관련된 보도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나중에 조만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탈탈, 안녕. 안녕.